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주변 친구들 하나둘씩 다 결혼해버리고 이제 미혼인 친구가 저 포함해서 2-3명밖에 되지 않네요. 결혼한 친구들이 저보고 외롭지 않느냐고 누구 소개시켜준다는 소리도 잘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돈 없으면 외롭지만 남자는 없어도 외롭지 않다. 그래서 당분간 결혼 생각 없다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예전에 제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결혼 생각이 없어졌거든요. 저한테는 떠올리면 어이없는 하나의 해프닝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홀가분하게 웃으며 말할 수도 있는 일이죠. 왜냐고요? 그때 당시에 저와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던 그 남자와 그 남자의 어머니는 재고 따지다가 오히려 본인 발등을 찍게 되었거든요. 그 일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그때 3년 정도 만나오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남친은 저보다 4살이 어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직장 생활 중이었고 남친은 한창 취업 준비생이던 시절이었죠. 남친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몇 년 하다가 뒤늦게 취업 준비로 바꿔서 한다고 했어요. 공무원 해봤자 월급도 너무 적고 정년도 무의미한 것 같다면서 차라리 준비 열심히 해서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아는 언니의 가게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자기 스타일이라며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저는 솔직히 연하남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직장도 없다고 하니 별로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따끔하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한가하게 여자 만날 시간 있느냐고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취업 생각부터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 남자는 취업도 금방 될 자신이 있다며 제가 좋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솔직히 제가 확 내치지 않은 건요. 남친의 외모가 딱 제 스타일이긴 했거든요. 제가 얼굴은 귀여운데 덩치는 크고 몸은 좋은 그런 남자 베이글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딱 그랬어요. 외모는 제 스타일이었죠. 그렇다 보니 저한테 좋다고 막 치대고 달라붙는 게 엄청 싫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랬으면 저도 더 단호하게 끊어냈겠죠. 한마디로 저도 싫지는 않은데 직장이 없고 저보다 어리다는 게 걸리는 정도였달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대학교도 좋은 곳을 졸업했고 또 외모도 깔끔하고 준수하다 보니 마음 먹고 준비하면 취업도 잘 될 것 같긴 했습니다. 게다가 일단 저 좋다고 너무 매달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친이 이번 공채에는 붙을 거라고 자신만만했고 저도 그걸 믿었죠. 하지만 웬걸 남친은 보기 좋게 똑 떨어졌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많더라고요. 저도 좀 실망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도 남친을 많이 붙돋아 주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저희는 데이트를 할 때도 남친은 직장이 없고 돈을 벌고 있지 않다 보니 밥값, 술값, 커피값, 데이트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다 제가 내다시피 했습니다. 차도 제 차를 타고 다녔고요. 솔직히 제가 돈이 아쉬운 상황은 아니라서 돈 내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을 만나도 제가 거의 다 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친은 몹시 미안해하긴 했죠. 저는 괜찮다고 그럼 취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네가 다 내라고 했어요. 남친은 알겠다면서 자기 취업하면 저는 돈 한 푼도 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취업하고 나면 바로 결혼도 하자고 했고요. 남친이 워낙 착하고 저한테도 잘 맞춰주는 성격이다 보니 저도 남편감으로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때 가서 보자고 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남친의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남친도 가고 싶은 회사가 딱 몇 군데로 정해져 있었고 그보다 못한 조건의 회사는 이력서도 넣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남친이 가고 싶은 회사가 대기업인데다 몇 군데밖에 되지 않다 보니 다 합쳐도 1년에 공채가 몇 번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허송세월도 흘러가게 되었죠. 나중에는 남친도 좀 불안해하면서 굳이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회사도 넣어볼까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이번에까지만 도전해보고 떨어지면 그때는 눈을 좀 낮춰서 다른 곳에서 도전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친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하루는 남친과 데이트를 하려고 길을 걷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점심을 너무 짜게 먹었나 생각하면서 물을 사려고 했죠. 마침 저희 아빠가 운영하시는 편의점이 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 살 거 아빠 가게에서 사야겠다 싶었죠. 자기야, 저 편의점 가서 물 좀 사자. 그래.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도 놀란 얼굴이더군요.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일부러 웃으면서 아빠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나 들고 왔죠. 계산요 사장님. 제 말에 아빠는 어이없어서 웃으시더라고요. 너 뭐야 갑자기. 아빠의 말에 남친은 엄청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갑자기 모르는 편의점 사장님이 저보고 반말로 뭐냐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하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사실 우리 아빠셔. 제 말에 남친도 눈이 동그래져서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수가 말을 안 해줘서 몰랐어요. 지수 남자친구?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 인물 좋네. 우리 딸이 남자 얼굴 무지하게 봐. 못 살아. 아, 예. 하여튼 장난기 넘친다니까. 네 남친 놀랐겠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반말해서. 아빠는 웃으시면서 물을 바코드로 찍고 그냥 들고 가라고 하셨어요. 남친은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인사를 꾸벅하고 나왔죠. 깜짝 놀랐잖아. 아버님이라고 말을 해줬어야지. 장난이지. 근데 아버님이 저 편의점 운영하셔? 그러시구나. 연세도 많으신데 대단하시다. 우리 아빠는 일을 해야 된대.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좀이 쑤시고 팍팍 늙는 것 같다고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고 그러셔. 그렇구나. 나에 대해서 아셔? 남친 있는 건 알아. 오늘 얼굴 봤으니까 저녁에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시겠지? 나 아직 취업 못한 것도 말해야겠네. 괜찮아. 우리 집 그런 거 신경 안 써. 빨리 내가 취업이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멋지게 정장 빼입고 인사드리러 갈 텐데. 괜찮다니까. 남친은 저희 아빠를 보고 나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얼마 뒤 치른 공채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이었죠. 남친도 뛸 듯이 기뻐했고 저도 제 일만큼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남친은 다 제 덕분이라며 자기가 이제 돈 열심히 벌어서 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그 남자와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남친은 늘 고민이 많고 불안해했는데 그땐 마치 세상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저 역시도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그렇게 취업하고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게 된 남친은 다닌 지 6개월 정도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영업이 종료된 친구 카페를 빌려서 촛불 가득한 꽃길에 풍성한 꽃다발에 편지까지 읽어주더군요. 여태까지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자기가 정말 잘하고 살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와 남친은 한참이나 꼭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남친 상황도 좋아졌으니 앞으로 저희 두 사람 앞길에는 꽃길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 남친네 집에 인사를 가게 됐을 때부터 저와 남친과의 관계에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물과 꽃다발을 들고 인사를 갔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했는데도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다가 고개만 돌리시고 어머님은 방에서 안 나오시는 겁니다. 남친도 당황해서 엄마 아빠 지수 인사 왔어요. 좀 나와보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님은 고개만 쑥 내밀고 왔니? 이렇게만 하셨고 좀 이따 어머님도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지도 않고 곧장 주방으로 가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왔으면 들어와서 앉지 뭐하러 현관 앞에 뚝하니 서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처음으로 인사 간 겁니다. 그 전에 몇 번 간 적이 있으면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드리고 안으로 들어갔겠지만 처음으로 갔고 남친 부모님도 처음 뵙는 건데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친은 제가 갖고 온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주방으로 가서 어머님께 드리더라고요. 이거 지수가 사온 거. 어머님은 뚱한 표정으로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쓱 보시고는 밥부터 먹을 거지? 하셨어요. 예, 제가 뭐 도울까요? 그럴래? 그러면 손 씻고 와서 수저 놓고 밥 좀 퍼. 네. 엄마, 처음 인사하는데 무슨 본인이 한다잖아. 내가 하면 돼. 저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나가서 밥도 퍼고 수저도 놨습니다. 음식은 아침에도 드셨던 것 같은 찌개에 밑반찬 몇 가지였어요. 그걸 보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오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신경 써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상을 들라고도 하셔서 어머님과 저는 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가서 바닥에 앉기가 불편했거든요. 남친이 식탁에서 왜 안 먹느냐고 하는데도 식탁 위에 짐 말아서 치우기 싫다고 그냥 여기서 먹자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집도 어수선하고 정리도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손님으로 간 건데 저를 맞이해 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았죠. 저는 모래를 씹는 기분으로 으적으적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없고 찌개도 여러 번 먹고 데운 듯 해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애초에 건더기도 별로 없고요. 제가 깨작깨작 먹으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맛없어?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그 말에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엄마. 내가 지수 인사 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아침에 먹은 거잖아. 이게 뭐 어때서? 그럼 버려? 진짜. 유난 좀 떨지 마. 뭐 대단한 손님이라고. 저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를 처음 본 건데도 이미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물어보시더군요. 나이가 우리 도원이보다 많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얼마나 많은데? 4살 많습니다. 4살? 아버님은 좀 놀라더니 저를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래, 도원이보다 나이 많아 보이긴 하네.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여기서 이 맛대가리 없는 밥을 먹고 있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편의점 하신다며? 도원이가 그러던데. 네. 그쪽은 엄마, 그쪽이 아니라 지수요. 알았어. 호들갑 떨고 있어. 지수 너는 어느 회사 다닌다고? 사만테크라고. 어디? 사만테크라고요. 어디 있는 건데? 처음 들어보네. 중소기업이지? 예. 직원 몇 명인데? 80명 정도요. 어머, 진짜 작네. 월급은 제대로 나오긴 해? 그럼요. 나름 탄탄한 회사예요. 중소기업이 탄탄은 무슨? 어머님과 아버님은 대놓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표정이 확 굳어졌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요. 그쪽, 아니 지수네 집에서는 우리 도원이 얘기했어? 네, 말씀드렸어요. 좋아하시겠네.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겉으론 안 해도 속으론 좋아하시겠지. 솔직히 우리 도원이보다 나이도 많고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지수 너는 땡 잡은 거네. 네? 그 말에 남친도 당황해서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엄마 왜 이래요? 저는 너무 불쾌했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받을 이유도 없고요. 제가 마음에 많이 안 드시나 본데 결혼은 없던 일로 할게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세상에 저 예의 없는 것 봐. 나이나 적나? 하는 소리까지 들으면서요. 나오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남친도 불이 나게 따라와서 저를 잡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죠. 야, 신도원.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너네 부모님한테? 미안해, 지수야. 됐어. 내가 나이도 많고 직장도 별로고 우리 아빠 편의점 한다니까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 근데 톡 까놓고 너네 집은 뭐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좀 저래. 돈 엄청 밝히고. 결혼 없던 일로 해. 지금도 저러시는데 나중에 결혼이라도 해봐라. 아주 나를 쥐잡듯이 잡으시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붙잡는 남친 팔을 치워냈어요. 그리고 차 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는 도중에 얼마나 분하고 기분 나쁘던지. 자기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를 이렇게 무시하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 중소기업이긴 해도 연역도 오래되고 기술력 탄탄한 회사라서 업계에서 알아주는 곳입니다. 인재들도 많이 오고요. 저도 오래 다녀서 연봉 적지 않고 연봉 외에도 따로 있는 재산도 제법 있어서 돈으로 아쉬울 소리 들을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딱 저의 표면적인 조건만 보고 자기 아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평가하고 무시하더군요. 남친은 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해댔지만 저는 일절 무시했습니다. 남친도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에게 연락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영이라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영이에게 이 일을 다 얘기했어요. 아영이는 저보다 더 열을 내더라고요. 그 집 부모 뭐냐? 얘는 국에 말아먹은 거야? 듣고 있는 내가 더 열받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인사드리러 갔다가 이런 대접 받는 게 어딨니? 나한테 걸렸어 봐. 시부모고 뭐고 밥상 엎어버려. 그래, 너라면 그럴 것 같다. 근데 너 진짜 결혼 파토 낼 거야? 그런 집에 시집가도 문제지. 아깝지 않니? 몇 년 동안 네가 뒷바라지 다 해놓고 이제 대기업 취업까지 했는데. 상관없어. 내가 그런 거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뒷바라지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나도 좋아서 만난 거니까. 하긴 네가 돈이 아쉬운 상황도 아니고 뭐가 아쉽겠니. 근데 듣는 나는 좀 아쉽다. 도원씨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동료 중에 괜찮은 남자 있음 나도 소개시켜 달라고 하려 했거든. 아쉬워라. 너는 내가 다음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좀 기다려봐. 됐어야. 너도 이제 남친이랑 헤어지는 마당에 무슨. 나는 당분간 남자고 뭐고 안 만날란다. 그래? 그러면 너한테 들어오는 소개팅이나 선짜리 나한테 줘? 너한테는 괜찮은 남자 들어올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쥐뿔도 없어서 그런지 소개팅 들어와 봐도 진짜 볼 것 없는 이상한 놈들만 들어오더라고. 알았어. 소개팅이나 선짜리 들어오면 너 다 연결시켜 줄게. 땡큐. 아영이는 전문대 피부 미용학과를 졸업하고 피부관리사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성격이 좀 욱하고 다혈질 있는 친구다 보니 월급 문제로 사장이랑 한판 싸우고 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영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남친에게선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영이는 저한테 전화 안 받아도 되냐고 했는데 제가 안 받아도 된다고 어차피 헤어질 건데 뭘 받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좀 더 마시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친구가 자기는 좀 더 있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리 불러서 먼저 갔습니다. 남친은 다음 날에도 이렇게 끝낼 거냐고 계속 연락이 왔고 결국 저는 며칠 뒤 남친과 만났어요. 남친은 자기 부모님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친이 싫어서 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저도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결혼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는 거고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헤어지자고 다시 말했어요. 남친은 헤어짐을 못 받아들인 건지 자꾸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락들의 대답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남친은 이따금씩 잘 지내냐며 보고 싶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헤어진 지 2달이 넘어갈 때까지요. 제가 대답도 안 하는데 계속 연락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슬쩍 다시 받아주고 싶기도 했죠. 남친네 부모님만 아니면 남친과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뒤통수를 거하게 맞게 되었습니다. 무려 2사람에게요. 한 명은 남친이고 또 한 명은 제 친구 아영이었습니다. 아영이가 밤늦게 보자고 해서 맥주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술 좋아하는 애가 술을 한 모금도 안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어디 몸 안 좋느냐 했더니 저한테 대뜸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하더군요. 도원 씨 아기를 가졌다고요. 저는 이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제 친구가 저의 전남친의 아기를 가졌다니요. 뭔 소리야 그게. 너도 헤어졌으니까 괜찮지? 괜찮다고 해줘.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네가 임신을 했는데 그게 신도원 아기라고? 저는 어린아가 물었죠. 니네 둘이 언제? 미안해. 실은 그때 너 도원 씨 부모님 인사드리러 갔다가 저녁에 나 만나서 술 먹었잖아. 그때 네가 좀 취한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너 화장실 갔을 때 도원 씨 번호 찾아내서 내가 연락했거든. 좀 데리러 오라고. 근데 네가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집에 간다고 하는 거야. 도원 씨 이미 불렀다고 말도 못하겠고 너는 그냥 간다고 해버리고. 그래서 너 먼저 가라고 했던 거야. 그리고 도원 씨가 왔는데 너도 가버리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위로하면서 술을 좀 마셨는데. 그리고 둘이 모텔이라도 갔어? 미안해. 둘 다 술에 너무 취해서. 너 미쳤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구 남친이랑. 그것도 나 속상하다고 했던 그런 날에? 나 그 집 부모님한테 개무시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술까지 퍼먹은 날이야. 근데 정작 너는 앞에서도 나 위로해주고 뒤에서는 신도원 그 자식이랑 그러고 있었다고? 너네 무슨 짐승이야? 미안해 너한텐. 근데 솔직한 말로 너 도원 씨랑 헤어졌잖아. 뭐라고?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니? 걔는 알아? 너 임신한 거? 알아? 아는데 나한테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해? 너한테 다시 연락했어? 이게 미쳤나 진짜. 너나 그 인간이나 쌍으로 미친 거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미안해. 근데 어쩌겠니? 그날 딱 하루 그렇게 한 게 임신이 됐을 줄은. 운명인가 봐. 저는 친구의 가증스러운 얼굴도 보기 싫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는 괜찮은 남자 물어서 시집이나 가야겠다는 소리를 잘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하고는 어차피 파토난 것 같으니 본인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요. 친구도 소름 끼치고 그런 사실 다 알면서 저한테 계속 매달린 전남친도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전남친에게 연락했죠. 야, 너 내 친구 임신시켰다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미쳤나봐 진짜. 다 알았다면서 나한테 왜 연락하는데? 미안해 자기야. 진짜 실수였어. 그리고 네 친구한테 수술하라고 했어. 나 네 친구한테 정말 1도 감정 없단 말이야. 놀고 있네. 그러면서 애까지 만들어? 참 대단들하다. 그리고 자기는 누가 네 자기야. 네 자기는 이제 박아영 그 기집애야. 애까지 임신했으니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 나한테 제발 그만 좀 연락하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코막히고 기막힐 일이었죠. 앞에서는 저 위로해주고 뒤에서는 좋다쿠나 전남친 꼬신 친구년이나 거기에 좋다고 넘어간 전남친 놈이나 정말 둘 다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뒷목작해 기막힌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죠. 바로 얼마 뒤에 전남친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떡하니 전화를 했더군요. 처음엔 모르고 받았죠. 네, 난데. 누구신데요? 도원이 엄마. 저는 이 아줌마가 왜 전화했나 싶어서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왜 전화하셨어요? 끝났으면 그만이지. 왜 우리 아들 흔드는데? 뭐라고요? 제가 뭘 흔들어요? 애가 술 퍼먹고 와서 나 때문에 결혼 조졌다고 따져대는데 네가 다 시킨 거지? 진짜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저도 속에서 인내심이 뚝 끊겼습니다. 어른이라서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죠.
이제는 예비 시어머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이인데 어따 대고 반말하면서 따지나요? 저도 더 이상 예의 안 차리고 말했죠. 아줌마. 뭐? 아줌마? 그래요. 우리가 뭔 사이라고 내가 당신한테 어머님 해야 되는데? 아줌마, 내가 만만해 보여요? 당신 아들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따질 생각이 들어요? 나 그쪽 아들하고 아무 사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흔들어? 흔들긴 누가 흔들어요? 그쪽 아들이 지긋지긋하게 매달리는 거지. 완전 본성 나오네. 내 아들이 진짜 매달리는 거 맞아?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내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직장도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데 다니면서 아버지는 그 연세까지 편의점서 일하고 우리 아들이 뭘 보고 너한테 매달려? 우리 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다녀. 연봉이 얼만 줄 알아? 얼마든지 더 잘나고 좋은 집에 장가 보낼 수 있거든? 저는 어이없어서 박장대소를 터뜨렸어요. 진짜 가짠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라도 됐어요? 나 참 어깨에 뽕 좀 빼세요. 없는 살림에 아들 대기업 보낸 거 하나로 자랑스러워 죽을 맛인 것 같은데 미쳤다고 잘난 집 잘난 여자가 당신 같은 시어머니 자리의 아들이랑 결혼하겠어요?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요. 그리고요. 아줌마 아들 이미 짝 있어요. 짝만 있는 줄 아세요? 손주도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줌마 아들이 내 친구랑 잤거든요. 근데 내 친구가 임신도 했다네요. 며느리감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이미 있는데요 뭐. 좋으시겠네요. 며느리의 손주까지 얻어서. 다 같이 즐겁게 살아보세요. 저한테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따 대고 전화해서 난리를 치는 건지 번지수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영이란 친구와도 완전 절교했습니다. 아영이 걔는 저보고 이미 끝난 남친 아니냐며 뭔 상관이냐는데 친구 뒤통수 치고 뻔뻔한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쳐서 더 이상은 가깝게 못 지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영이 걔가 지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소문 퍼뜨리고 다녀서 동창들도 다 알게 됐죠. 제 남친 뺏어서 결혼한다고요. 저는 졸지에 남친 빼앗긴 불쌍한 비운의 여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던지요.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 와서 어떻게 볼 거 하나 없는 박아영 같은 애한테 남친을 뺏기냐고 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애랑 왜 계속 친구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 남친까지 뺏긴 거냐고 하면서요. 아영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별로 평판이 좋은 애는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술집 하시고 아버지도 논팽이에다 보험 나이롱 환자로 돈을 법니다. 맨날 병원복 입고 입원해 계셨거든요. 본인도 툭하면 사장이나 손님하고 싸우고 일 그만두고 동생은 도박한다고 그나마 있던 집까지 날려먹은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다 제가 아영이랑 왜 계속 친구하느냐고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기도 했고 또 성격이 털털하고 시원시원해서 좋았거든요. 결국 시원시원하게 제 남친 아이 임신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요. 저는 친구들에게 그 일에 대해선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며 그냥 마음대로 생각들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했거든요. 그 일 있고 몇 개월 뒤 다른 친구에게 근황을 들었습니다. 전 남친이 아영이에게 처음엔 수술하자고 했다는데 아영이가 그럼 가만 안 있을 거고 너네 회사 들어가서 뒤집어 엎을 거라고 협박했대요. 기껏 들어간 회사 개망신 당하고 잘리고 싶냐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노름하는 동생도 건달 출신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냐고 했다더군요. 당연히 전 남친 어머님 뒤집어졌답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내쳤는데 아영이 같은 폭탄급 조건의 며느리가 애까지 임신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시어머니 아영이 보고 대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 못한다고 난리쳤다는데 아영이는 저와 달랐어요. 순순히 당하진 않더라고요. 그대로 밥상 엎어버리고 이 결혼 못하면 자기도 가만 안 있을 거라고 도리어 한바탕 했다네요. 어머님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산답니다. 참고로 그 과정에서 저희 집 얘기 듣고 시어머니 땅을 치고 후회했다네요. 왜냐면 시어머니는 전혀 몰랐겠지만 그토록 원하시던 돈 많은 집 딸이 바로 저거든요. 저희 아빠 편의점 운영하시는 건 맞는데
그 편의점이 있는 5층짜리 건물도 저희 아빠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아빠가 증여해 주신 집과 재산도 있고요. 다만 아빠나 저나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의여서 저도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빠도 가볍게 소일거리식으로 일을 원하셔서 편의점 하시는 거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편의점 하신다는 말만 듣고 더 돈 많고 좋은 조건의 집안 여자와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아빠 건물 앞으로 나오는 새만 해도 얼만데 그걸 알았으면 저를 그렇게 개무시하진 않았겠죠. 뒤늦게 그 사실을 어디서 들었나 보더라고요. 전남친네 어머님 더더욱 아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수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고 했다던데 그 말 듣고 아영이 더 난리쳤대요. 이 집 며느리는 이제 자기고 절대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요. 집안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거 들었을 때 너무 꼬셔서 웃었죠. 아주 꼴 좋다고요. 그 뒤로 한동안은 또 몰랐어요.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친구랑 대화하다가 우연히 근황을 알게 됐는데요. 전남친놈과 아영이는 이혼 얘기가 오간다고 했습니다. 결혼기간 내내 아영이는 전남친놈이 버는 월급을 거진 아영이네 친정으로 빼돌렸고 그거 알고 나서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대요. 전남친 시어머니도 뒷목 잡고 쓰러지고요. 전남친이 아영이에게 제발 이혼하자고 했고 아영이는 싫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러고 사는구나 싶어서 너털 웃음만 나더라고요. 저를 배신했던 친구와 전남친, 그것들에게 이보다 더 꼬신 복수가 어딨을까 싶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 좋은 남편도 많다지만 그걸 가려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각 없이 혼자 살려고 하는 거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제 조건만 보고 저를 무시했던 남친네 부모님, 그렇게 더 좋은 조건의 여자랑 결혼시키겠다 외치시더니 결국 최악의 며느리감을 얻으셨네요. 남의 집 딸에게 더 좋은 조건 바라지 말고 본인들 인성이나 잘 다듬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